자,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마이크 각도 다른 거 봤어요? 성악가 논란, 임영웅 호흡법. 임영웅은 2016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으나 트로트 창법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장르마다 자신만의 부드러운 음색을 살려 깨끗하게 노래하는 것을 추구할 뿐이죠. 깨끗하게 노래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도 안정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발라드 가수의 꿈을 갖고 입학한 경복대 실용음악과에서 배운 이론과 프로 무대에서의 경험들이 지금의 임영웅 목소리를 만들었죠. 맞는 말만 하시네. 너무 맞는 말이죠. 배운 이론과 프로 무대에서의 경험들, 오늘 제가 했던 말이죠. 이번 주 임영웅 더 아티스트에서는 임영웅 호흡법과 노래하는 자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 성악가와 보컬 전문가 김희선 경기대 실용음악과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임영웅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손의 위치를 보시죠. 임영웅은 대체로 마이크 몸통을 가볍게 쥐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댄스곡이나 흥을 올리는 분위기에선 헤드와 그릴 부분을 잡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어느 부분을 잡든 어떤 장르의 노래를 부르든 변하지 않는 임영웅의 특징이죠. 뭔지 알아채셨나요? 바로 마이크와 입의 거리입니다. 늘 입술 근처를 맴돌죠. 김연자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마이크를 허리까지 빼거나 민경훈처럼 고음에서 마이크를 머리 위로 올리는 제스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 기사를 먼저 보지 않고 제 의견을 얘기를 하면요. 자, 왜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헤드예요. 자,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헤드를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연결은 안 돼 있어서 방송으로 이제 소리로 들려드리지 못하면 흉내 내볼게요. 자, 이렇게 줍니다. 소리 이렇게 나요. 자, 여기가 일관되게 소리를 잘 빨아들여야 됩니다. 요 헤드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는 게 정석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서 래퍼들은 이렇게 하던데요. 가끔씩 이렇게 잡아도 문제 없던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요. 옛날 마이크는요, 이렇게 하면 바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의 외부 환경에 의해서 소리가 변하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소리가 그냥 이렇게 좀 먹먹해지지만서도 선명해지는 독특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제 래퍼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영웅님께서 지금 저 히어로 무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잡고 계시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요, 말씀 그대로, 기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리예요, 거리. 자, 김연자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마이크를 허리까지 빼거나, 그 아모르 파티 부르실 때 보면은 여기 가거든요, 마이크가. 성량이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보여주시려고 퍼포먼스 같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연자님께서 성량이 크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도 소리가 나니까 그냥 거기서 한번 이렇게 쫙 멋을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공연이니까 퍼포먼스도 중요하겠죠. 민경훈처럼 고음에서 마이크를 머리 위로 올리는 제스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김피셜이에요. 이게 멋을 부리시다가 나온 게 밈이 돼가지고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두성이라는 밈이 붙으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나쁜 일들만 가득했던 우리 다 잊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재밌다고 좋아해 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음악적으로 보컬적으로 보면요 좋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뭐 발성이나 무대 음향적으로도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마이크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무대 음향 뭐 이런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만인 거죠. 팬들이 좋아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돌아와서 임영웅 님의 마이크 거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수들은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데크레센도 표현을 할 때 마이크를 입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방식을 쓰는데 임영웅은 본인의 호흡 안에서 이를 해결합니다. 탄탄한 호흡으로 끌어올리는 진성 위주의 발성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일단 데크레센도라고 하는 거는 크레센도의 반대죠. 크레센도 앞에 DE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반대 의미를 냅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커진다, 점점 세게. 데크레센도는 반대로 점점 여리게. 이렇게 부등호가 이거랑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자, 제가 데크레센도를 마이크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아... 자, 제가 제목을 가지고 데크레센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거.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노래 이렇게 말하니까 편하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무대고 여기가 해인사고 여기가 상암이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앞에 막 몇만 명 있고 막 소리 막 밴드 뒤에서 하고 있고 한데 거기서 이러한 세세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임영웅님께서는 그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말로 임영웅이 데크레센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음성을 추출해 데시벨을 분석했습니다. 임영웅이 부른 노사연의 바람에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정말 사랑한다는. 노래적으로 볼 때 정말 사랑한다는 하고 여기가 여려지는 부분이 많네요. 지금 보시면 파형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부르는데 마이크 거리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사람이 임영웅이 자신의 목으로 그거를 표현을 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저런 환경에서 경연하고 있는데 그 무대, 방송 무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왜냐면은 그 긴장감 속에서 내가 하려는 요 작은 요 표현과 요 마이크에 집중을 해냈다는 거니까요. 임영웅의 목소리 그래프 그대로 강약 조절에 집중해서 불러보면 노래의 감정이 다르게 실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데크레센도는 소리를 약에서 강으로 키워내는 크레센도 표현에 비해 난도가 높습니다. 이미 소리가 커진 상태에서 줄이려면 폐로 들어온 공기의 압력을 강하게 밀어올린 상태에서 서서히 압력의 양을 줄여가며 가창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근의 자유로운 조절 없이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보컬학원에서 흉복식 호흡법을 잘해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맞아서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하게 좀 플랫하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크레센도 해볼까요? 정말 쉽죠? 자,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엑셀을 밟습니다. 데크레센도 해볼까요? 브레이크 밟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편안한 음에서 편안하게 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데크레센도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부하가 걸린 목에 그거를 빼면서 소리를 줄이는 거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열심히 회전하고 있는 엔진인데 거기서 그거를 이렇게 숨긴다는 거는, 줄인다는 거는, 브레이크가, 차는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는데 그 몸은 엑셀밖에 없어요. 엑셀을 이렇게 떼는 게 곧 브레이크인 거예요. 목은 이게 발성하는 기관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브레이크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엑셀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밟아놓은 엑셀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밟는 건 쉽죠. 근데 떼에서 그걸 표현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흉복식 호흡법. 요것도 어려운 말이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웅님 걸어다니면서 노래 흔들림 없죠. 시몬스 침대 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엑셀 컨트롤에 굉장히 능해서 그래요. 예. 이 모든 게 그 엑셀을 잘 밟고 잘 떼기 때문에 그 발성 기관, 내연 기관 자체가 임영웅의 기관이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방법 좋은 방법이 하나만 좀 이때 기억나네요. 요 좀 실드 이렇게 참 웃긴 거긴 한데 코로나 때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실드 이렇게 해놓고 방송했습니다. 강의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영웅 씨가 다른 타 프로그램에서 그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영웅 씨도 했던 지금 트레이닝 방법이래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동안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호흡 연습 잘 안 하다가 맞아 이러면서 다시 하고. 제가 하는 연습 방법과 제가 티칭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 정동환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요. 호흡을 균일하게 나가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호흡을 먹습니다. 자, 제가 레슨할 때 쓰는 겁니다. 호흡은 입으로 빠르게 명치 아래로 먹습니다. 보여드리면 자, 가수들이 노래할 때 하는 호흡이죠. 무얼 믿은 걸까? 이렇게 쉬죠? 이거예요. 무얼 믿은 걸까? 코로 쉬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 느리게 먹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자, 입으로 빠르게 명치 아래로 먹었을 때의 호흡을 가지고 일정하게 실이 끊기지 않게 하고 됩니다. 자, 하다가 줄여요, 이렇게. 그래서 끊기지 않는 실을 목표한 시간만큼 유지하는 것. 자, 목표가 얼마나 될까요? 40초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는 2분 20초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2분 20초까지 찍어보고 나서 안 하는 이유가 쓸모가 없더라고요. 2분 20초 동안 호흡 안 하고 노래할 일 있나요? 무얼 믿은 걸까? 한 소절하고 쉴 건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저에 대한 도전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40초를 내가 끌 수 있을까? 자, 숨을 먹습니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하고 이렇게 뿜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스톱워치. 자, 같이 40초 한번 찍어볼게요. 저는 목표를 한 1분 정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일 분 찍는 게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네요. 네, 제가 많이 했을 때는 한 2분 20초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한 지 오래되니까 이렇게 어려워지네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그 소리가 숨이 나가고 있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렇게 모니터를 해야 그 소리가 나가고 있는 그 C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돼요. 내가 일정하게 이 펌프를 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요것도 버티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끝났을 때 후 하고 호흡을 뱉었죠. 제 안엔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버티면 더 버틸 수 있겠지만은 거기까지 갈 일이 없게 하는 게 일단은 보컬이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오더라도 호흡을 놓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도둑숨 이거 잘 쉬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0초.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시면 늘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를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일정하게. 당연히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보다는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세게 누르는 것보다는 공기를 일정하게
일정하게 빼는 연습. 목표는 40초를 가지고 해보세요. 이게 흔들리는 거를 일정하게 잡는 약간 정신수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연습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동환님이 하시는 연습이랑 뭐 똑같은 거죠. 표시를 티슈로 하느냐, 이걸로 하느냐. 호흡이 고음보다는 저음에서 좀 티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저음에서는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여린 단위로도 무얼 믿은 걸까? 내 컨트롤 안에 두기 위해서 이 짧은 실까지 내가 컨트롤하도록 연습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이나 명상호흡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정확히 일치하진 않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수영하고는 좀 연관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작은 데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거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임영웅이 미스터트롯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선곡했을 때 휘파람을 섞어 불러 감동을 자아냈던 거 기억하시죠? 호흡이 짧으면 뚝뚝 끊기는 휘파람이 되고 호흡을 세게 하면 듣기 싫은 쇳소리가 섞이거든요. 휘파람 소리는 성대의 떨림으로 소리가 나는 노래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입술에서 빠져나가는 호흡의 공간을 좁힌 공간 사이로 바르게 바람이 지나가면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저도 하고 싶은 얘기네요. 휘파람을 불 때 임영웅은 마이크를 가슴까지 내립니다. 바람 소리는 피하고 고운 휘파람 소리만 마이크에 전달되도록 의도하는 것이죠. 역시 성악가님께서는 요거를 캐치해내셨네요. 자, 휘파람이 이렇게 소리가 나가면서 그 예쁜 음색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서 나는 부산물인 요런 소리가 들어가면 예쁘지가 않겠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 하는 그 불순물 들리시죠?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야 되는 공간을 떨어뜨려서 얘만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테일이었던 거죠. 요거를 고성현 성악가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혹자는 코로 소리를 내는 비성이 노래에 방해가 된다며 코창력이라고 낮춰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창력과 비성은 다르다. 코창력은요, 이게 약간 코창력이고요. 안녕하세요. 코만 울리는 소리. 자, 비성이라고 하는 거 아마 이런 소리일 거예요. 과 아를 섞어서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울리는 소리. 제가 여기만 울려볼게요. 코만.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코를 아예 안 울려볼게요.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공간이 없죠. 공명이 없죠 지금. 섞어서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요게 아마 말씀하신 비성일 것 같습니다. 코에 바람이 갇힌 듯 울리는 소리만 나온다면 안녕하세요 그런 소리겠죠. 이게 미성이란 테너나 하이 바리톤까지 다소 높은 음역대의 목소리를 말하는데 대중음악 쪽에서 맑고 힘있는 고음역대의 소리라고 통칭합니다. 제대로 성악 발성을 배운다면 안드레아 보첼리처럼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될 수도 있죠. 임영웅님의 성종을 성악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안드레아 보첼리 까라가 나온다라는 얘기 같고요. 임영웅은 타고난 음색을 바탕으로 노래 적재적소에 감정을 싣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게 결국에는 실용음악 그 대중가수가 갖춰야 될 덕목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적재적소에 감정을 싣는 능력이에요. 무대가 볼맛이 나야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지막 가사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를 여보 안녕히 로 생략하고 노래를 끝낸 부분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감정을 더욱 슬프고 애틋하게 표현하면서 청자들을 가사 속 스토리로 완전히 빠져들게 한 마무리죠. 또 다른 구간은 4분 55초에 아 여보 그 눈물을 기억.
원래 가사에 없는 아라는 감탄사로 감정을 실었고 여보를 정말 부르는 것처럼 처음으로 눌렀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기억하지? 하며 묻는 듯한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가지 않았나요? 진짜 좀 감탄을 하게 되는 그 감성적 해석인데요. 노래는, 음악은, 성악은, 오페라는, 클래식은, 예술은 결국에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발전을 해온 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많은 유튜브, 많은 보컬 트레이너, 많은 가수가 소리, 고음에 집착하던 세상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가 요새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감성이 진화하면서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빌리 아일리시처럼 그분 이렇게 노래 불러요. 근데 빌보드 1위예요. 이런 음악도 각광을 받는 세상이 온 거죠. 소리, 발성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단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군가 했을 법한 경험을 끄집어내는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혹은 여보 안녕히 이 포인트들이에요. 누군가의 감정을 끌어내고 누군가는 그런 경험이 없어도 간접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보편적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그 상황 속으로 그 청자를 인도하는 가수의 그 작전, 가수의 예술적 행위. 그러니까 고성현 성악가님 요거를 잡아내셨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리뷰들이 약간 요런 거 찝는 리뷰였죠. 임영웅이 이렇게 말하다 노래하는 과정에서 시읒, 쌍시읒 등의 자음이 만들어내는 치차름의 사용을 망설이지 않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습니다. 엄청 어렵네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치차름은 좁은 치아 틈 사이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그러니까 마이크예요. 안드레아 이 소리는요. 이 컨덴서 마이크처럼 그 소리를 잘 잡는 마이크를 고치면 이어폰으로 꼈을 때 착착착 때립니다. 귀를. 그래서 치차름이 들어가는 소리를 녹음할 때 이미 가수가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게 안드레아 보첼리 이런 식으로 진짜 묵음 처리하거나 안드레아 보첼리 첼리가 아니라 첼리 안으로 먹으면서 내는 이런 잡기술들이 있어요. 녹음을 하다 보면 습득이 됩니다. 그 소리를 나도 듣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라이브를 할 때는 이거를 다 못 잡아요. 근데 영웅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사용을 망설이지 않는 것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은 감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치차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치차름을 쓰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보정이죠. 보정. 가수가 직접적으로 자체적으로 보정하는 건데 보정이라는 것 인간미를 떨어뜨립니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보 안녕히 같은 감정적인 가사를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보정할 여력이 있을까요? 감정에 충실하면 그런 게 없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다 실어서 내보내는 거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말에 호흡이 실리는 것처럼 노래하다 보면 치차름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호흡이 노래에 넘치면 듣기 싫지만 호흡이 부족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죠. 임영웅은 그걸 잘 조율해 가창합니다. 정확한 가사 전달력을 기본 바탕에 두고 호흡은 감정이 실리는 대로 노래에 맡기는 겁니다. 최고의 분석 그리고 최고의 가창.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배워야 할 만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보편적 감성과 보편적 이해를 예술에 섞어내는 거를 성공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가수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말이 쉽죠. 축구라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내 공을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해보면 어렵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어려운 무대들에서 증명을 해낸 임영웅이라는 가수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정말 대단하신 성악가와 교수분들께서 분석을 해주신 걸 또 보니까 이분들의 역량 또한 정말
아득히 높은 곳에 있음을 느끼고 그런 걸 알고 그런 걸 아시면서 플레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성과 실력을 다 얻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알아가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길을 택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임영웅님을 보니까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좋은 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